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단계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2단계 평가는 우선 1단계에서 개인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둠으로 다시 한번 같은 시험 혹은 약간 변형된 시험 문항을 다시 이제 푸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즉 시험을 두 번 치릅니다. 먼저 개인으로, 그 다음 직후에 바로 모둠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보통 개인 시험에서는 전체 시간의 약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소요하고요. 답안을 제출하고 채점이 반영이 되고 기존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기존에 시험을 치르던 경우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겠죠. 두 번째는 2단계는 모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3명 혹은 4명, 5명까지 같은 문항을 다시 풀이를 하는데요. 팀원이 같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죠. 이때 하나의 답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90분 시험 시간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준비물 없이 강사는 이제 개인용 답안지와 팀용 답안지를 준비를 해서 첫 번째 개인이 응시하고 나서 답안을 제출을 하고 모둠으로 바로 구성을 해서 협력으로 다시 문제를 풀이해서 답안을 제출을 하면 합산을 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왜 2단계 평가를 도입을 할까요? 2단계 평가는 이제 아무래도 정말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그 시험 자체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학습이 되는 어떤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육자들의 문제인식에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개인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일단 답을 제출한 학생들도 이제 2단계 모둠 시험에서 같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5개념을 바로 잡게 되죠. 즉, 몇 주 뒤에 성적표가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학습에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꼭 학습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굉장히 깊어져서 시험 자체가 학습하는 활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합의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환경과 굉장히 닮은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불안 완화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많은 우울증 등등 시험 불안 증세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단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담이 줄고, 그리고 그 부담이 내가 팀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담이지 그 단순히 시험 성적에 대한 불안은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학교 그리고 교실 문화가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값은 전체 시간의 약 60-70%를 개인평가, 그리고 30-40%를 팀평가로 합니다. 학생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모든 평가에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 반영 비율은 개인 점수를 약 70%, 팀 점수를 30%, 혹은 개인 점수를 90%, 팀 점수를 10%와 같이 개인 점수 중심으로 유지를 해서 개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끔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모든 인원은 5명까지도 가능하지만 이제 인원이 많으면 그 무임 승차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 4명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항은 그럼 어떤 문항이 좋을까? 좀 다소 어려운 문항이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에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문항을 제출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모듬은 미리 정해서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모듬은 고르게 편성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거나 못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것보다는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고르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모둠을 정해서 공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전환 시간을 미리 계획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시험 답안을 회수를 하는 시간, 그리고 자리 이동하는 시간 대략 한 5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미리 그 5분 혹은 10분 정도의 시간을 전체 시험 시간 안에 포함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따라서 문항수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뭐 대략 평소에 개인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 뭐 30문항을 냈다면 이번에는 이제 2단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문항을 포함해서 한 뭐 대략 20문항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조금 다소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쪽지 시험이나 퀴즈로 먼저 시도를 해서 교차 방식에 익숙해진지 확대를 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수업 자체가 팀 기반 학습이었다. 그래서 뭐 매주마다 팀 활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바로 뭔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적용을 하거나 수행평가에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몇 가지 이제 조금 고려를 하거나 우려를 하거나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팀 평가를 하면 결국 다 시험 성적이 높아져서 잘하는 학생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점수가 70%고 90%로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팀 점수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잘하는 학생이 손해볼 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무인승차자가 생기지 않나요? 개인 단계 점수가 성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 없이 올 유인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같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평균이 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점수가 개인보다 대부분 높겠죠. 하지만 이제 가중치가 낮아서 전체 성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끄러워서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모듬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그 협력, 평가의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4명의 학생 중에 1명만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한다면 그 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오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거나 토론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토론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의 계획서와 첫 수업에서 2단계 평가를 안내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시간 배분에 맞춰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개인 답안지, 모둠용 답안지가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점수 보장 규칙은 지금 현재 대략 70에서 70대 30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메일이나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 평가는 아마도 처음 경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미 이제 다른 교직 수업에서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 학생의 이해라던가 그런 수업에서 이미 경험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좀 시간은 늘어나지만 대학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시험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고, 또 앞으로 AI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학생들이 모든 인지적인 과업을 AI에 맡기는 시대에 교실 안에서 개인이 아니라 또 협력하여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성적도 향상이 되고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2단계 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